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3페이지 제30절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공학적인 응용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컨셉 개념이고요. 자, 정의 30.1부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는 n 곱하기 n인 행렬이고, 그 다음에 x는 우리 실수 영역에 속하는 영이 아닌 벡터이며, 그 다음에 람다는 요거 찍고 넘어갈게요. 요걸 어떻게 사람 자체로 생각하면 뭐라 그러냐면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는 어떤 스칼라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a의 고유값, 영어로는 아이겐밸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를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A11, A12, A21가 될 때에 우리 이때 이 람다를 우리 여기 있는 이번 람다를 고유치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서 304페이지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가 이제 람다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여기 있겠죠. 여기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뭐냐? i라는 우리 2 곱하기 2 단위 행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단위 행렬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풀었으면 이게 a라고 하면 a라고 했으니까 이게 x라고 했으니까 이게 람다 i x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자 a 마이너스 람다 i x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식에서 뭐냐면 요 식은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30.3 304페이지 30.3 보면 이게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되므로 거기 밑에 이거 보시면 자 요 식을 a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는 스칼라 a 람다 값을 a의 고유치 아이겐밸류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0.3식 좌변에 있는 행렬식 디터미넌트 a 람다 i를 정리를 하면은 람다에 관한 다항식을 얻을 수 있고 이 다항식을 a의 특성 다항식이라고 한다. 자, 그죠? 자, 만약 a가 n 곱하기 n 행렬이면은 특성 다항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람다 값 아이겐밸류가 갖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5페이지에 이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305페이지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몇 페이지 예제 풀어보시면 자, 봐요 이제. 자, 행렬 A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시오. A는 3, 1,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죠? 우리 그러면 i가 값하면 자 a 마이너스 람다 i는 계산하면 자 원래 이게 뭐냐 하면 람다 제로 람다 되는 거죠. 요 람다 곱하기 i가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3 마이너스 람다 1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3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빼기 6 이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계산해봤어요. 저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2 이게 제로라며요. 그러면 람다는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3 되죠. 그게 제로니까 람다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고유값은 구했어요. 고유값은 구했어. 고유값 구했어요. 람다 값이 고유값이라고 했으니까 고유값은 구했어요. 근데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만약에 고유값을 풀면은 자, 나는 람다는 구했어. 그러면 여기서 고유값은 자, 우리 저기 어디죠? 자, a의 x 는 람다 x라고 했잖아. 이 x는 자, 요걸 풀면 3x1 플러스 x2 이퀄 람다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밑에 거 풀면 6x1 마이너스 2x2 이퀄 람다 x2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 식을 그냥 x, y 이쪽은 다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3 마이너스 람다 x1 플러스 x2 이퀄 제로. 그 다음에 6x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요거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만들어 버립시다. x2 이퀄 제로라고 식이 나오죠. 이렇게 식이 바뀌죠, 그죠? 자, 이때 람다에다가 아까 구했던 람다는 얼마였냐 하면은 마이너스 3 또는 4였죠. 요 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위아래식을 람다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6x1 플러스 x2 이퀄 제로. 밑에 식도 6x1 플러스 x2 이퀄 제로라는 식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에 자, x1을 그냥 우리 매개 변수 s도 괜찮고 t도 괜찮은데 난 s 이거 교과서에 s를 집어넣을래. 자, s를 집어넣으면 6s 플러스 x2는 제로므로 x2는 마이너스 6s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x1, x2니까 얘는 s에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람다를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 식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1 자 플러스 x2 이퀄 제로. 그 다음에 6x1 마이너스 6x2 이퀄 제로 되죠? 그럼 똑같아. 이 두 식은 똑같죠? 식은 똑같죠? 자, 만약에 x1이 t가 되면 x2는 t가 되죠. 자, 똑같이 집어넣으면 x1, x2는 매개 변수. 이때는 이게 자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매개 변수는 s로 했어.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람다가 4일 때 고유치가 4일 때는 매개 변수는 t 1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고유 벡터까지 전부 다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구해진 x1, x2 나오죠? 구해진 x1, x2로부터 할 수 있듯이 고유 벡터는 얘 값에 따라서 이 매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매개 변수에 따라서 요게 벡터니까 방향만 정해지고 크기는 무수하다, 많다, 무한대다,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이다. 그죠? 자, 이거 쉽게 구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벡터, 고유벡터의 성질을 쭉 넘어갑시다. 이게 고유벡터고, 다음에 자, 우리 편미분과 중적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면 311페이지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여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그 전공에 우리 공학의 전공에 들어오면 우리가 상미분뿐만 아니라 편미분을 배우게 돼요. 편미분을 배워야지만 우리 미분 방정식을 적분해서 원래 그 함수 찾아내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311페이지. 311 다변수 함수. 실제 사용되는 함수들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할 때 우리 원기둥은 어떻게 생겼어요? 원기둥 이렇게 생겼죠. 자, 반지름이 R이야. 높이는 H야. 부피를 한번 보여볼까요? 처음에는 이 부피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A를 먼저 구하죠. A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여기다 높이를 곱하면 얘가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이게 속도 아니에요. 부피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 그죠? 근데 제가 이 식에서 가능한 한 왼쪽에 있는 게 색깔길이해서 종속 변수라고 했죠. 근데 왜 우변에는 우리 이때까지 뭘 풀었냐면 y는 근데 얘는 상수야 전부 다. 얘도 상수야. 얘도 상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식을 보면은 y는 함수인데 뭐야?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것만 풀었어. 독립변수가 하나야.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독립변수가 두 개죠. 지금 이 경우에는 v는 변수가 몇 개냐? 파이는 상수잖아. 3.14 어쩌고 쭉 나가는 무한소수인데 얘는 저 변하지 않는 순간 상수라고 하고 r하고 h 함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야. 근데 r과 h는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없어.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예로 하나만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D는 먼저 보시면 D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때 D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D는 함수의 x, y, g라고 표현하죠. x, y, g는 서로 독립변수인데 D는 이 x, y, z, g, z에 대해서 우리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한 개 이상일 때 다변수 함수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우리는 다변수 함수라고 한다. 다변수 함수 두 개일 때는 이변수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 31.1에 2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x, y 축만 있을 때 z축은 없을 때 r 제곱에 저 r은 보통 리얼 넘버라고 해 실수라고 해요. R2의 부분집합 D에 속한 각 순서상 x, y의 r의 원소인 실수 u를 대응시키는 대응 규칙에서 f가 D에서 r의 이변수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변수 함수니까 이거는 f의 그냥 x축, y축에 있는 숫자가 제공되게 돼서 이렇게 표시한다. 이때 집합 D를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함수 f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수값의 u의 집합을 치역이 종속변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치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x, y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u를 종속변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변수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1.1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 312페이지 u 이꼬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꼬르 r제곱처럼 r이 상수일 때는 그래프가 하나만 그려지죠. 하나만 그리죠. 이 차원에서 원으로 그려지죠. 근데 그림에서와 같이 자, 이변수 함수 u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근데 u는 f의
x, y. 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자, 이때 점은 x, y, u의 들의 집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점이 뭐라는 x, y, u로 나타나죠. 그죠? 자, x, y, u를 좌표축으로 하는 공간에서 곡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 루트 u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u를 중심으로 타원형에 있는데 얘가 빙 돌아가는 원들의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31.2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소. 자, 임의 양수 밉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시그마가 존재할 때, 델타가 존재할 때, 자, 0에서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델타보다 작다. 인 모든 x, y 실수값에 대해서 절대값 fx-c가 윕실론보다 작을 때에는 함수 fxy는 점 AB에서 극한값 C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서 31.2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게 쉬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 임의 변수 변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보면 리미트 x, y가 2,1로 가. 자, 그때 x 플러스 2y가 4로 감을 보여라. 자, 뭐 보면은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갈 때 얘는 x에 2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윕실론이나 그 델타 값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근데 우리는 뭐가 컸어요? 우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리 x 값이 2가 된다는 것들만 규칙을 알았죠. 그죠? 근데 상관없어. 변수가 하나 더 붙어서 그쪽으로 만약에 가면은 얘는 4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리미트 값이니까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윕실론이고 델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증명할 때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316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예를 들어 봤기 때문에 316페이지. 자, 여기 316페이지 봅시다. 자, fxy가 x 플러스 y. 자, 이때 리미트 xy가 0,0으로 가. 그때 fxy가 존재하는지를 풀어봐라는 거죠. 풀어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 그 풀면은, 자, 먼저 x를 먼저 0에다 수렴을 시켜. x를 먼저 리미트 이렇게 책에 나오죠. 자, 리미트 먼저 y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그때 fx, y는 바로 푸는 거야, 그죠? 리미트 y가 0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 00 되니까 00 되면 x가 0 되면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제 반대로 풀어봐야 되죠. 그러면 리미트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 x, y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y를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1 되죠. 1. 자, 따라서 이 보시면은 얘랑 틀려. 그러면서 이놈의 값은 fxy는 x가 0으로 가고 y가 0으로 갈 때 해는 존재하지
존재하는 말은 불연속. 그래서 이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그 밑에 있는 예제 31.4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존재하는지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근데 조금만 참아요. 자, fx, y가 3xy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때 리미트 x하고 y가 0,0으로 갈 때 y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존재하는 값을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보시면은 딱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돼. 자, 이거 보시면 자, 똑같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리미트 y가 0으로 가니 y가 0으로 갈 때를 다 집어넣고 그러면 0, 0 되니까 여기는 여기가 0이니까 분모가 0이니까 0 0 다시 순서대로 영이 되죠. 두 값이 같아졌어. 두 값이 같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자, 두 값이 같아요. 오케이 됐어. 근데 직선 보면 y 이꼬로 x를 따라 0,0에 적금시키면 y는 x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리미트 여기서 자, 리미트 x하고 y가 0,0으로 가면 자, 여기 0이면 여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y 이꼬로 x를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똑같이 다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여기다가 y 자리에 나는 x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돼서 뭐가 나와? 2분의 3이 나오죠. 2분의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값이 생기네? 왜냐면 요거에 따라서의 정리를 한 번 더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 값의 2분의 3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변함수의 연속 318페이지 똑같아요. fx라는 말 대신에 fx, y를 집어넣어도 fx, y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면은 함수 fx, y는 점 ab에서 연속이다. 라고 있죠. 자, 1번 읽어볼게요. 함수 fx, y는 ab에서 정의되어 있고 ab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y로 ab로 갔을 때 fx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놈이 좌변에서 가든 좌측에서 접근하든 우측에서 접근하든 걔가 존재를 해야 되며 그때 리미트 x, y는 fx, y일 때 a를 집어넣어 x 대신에 a 그 다음에 y 대신에 b를 집어넣는 게 이퀄이 되면은 미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문제를 318페이지에 있는 정의 31.6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319페이지 31.6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된다. 되게 쉬워요. 자, 보시면은
또 파란색을 집어서 하나도 없이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자, 점 0,0에서 함수 fx가 연속이 되는지 검토를 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은 자, m이 임의의 상수일 때 직선 y는 mx를 따라 점 0,0에 접근시킨다. 자, 내가 0,0이 있을 수 있는 식이 뭐냐 하면은 y는 mx 상상에 있죠. 그죠? 자, 이때 자 볼게요. 자, 리미트 x, y가 0,0으로 들어갈 때 y는 대신 들어갔으니까 mx 되죠? 자, 이때 집어넣고요. 그냥 집어넣어. x 대신에 x 플러스 mx 되죠. 그죠? 자, 이때 보면 요거는 그대로 x 값을 다 빼내면 이렇게 문제가 풀리죠. x가 이래 되는 거지. 자, 요 값은 m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 값은 요 m이 뭐 100이 들어갈 때도 있고 1000이 들어갈 때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부정이야. 부정.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식 보면 자, 다시 검수로 돌아와서 자, 점 2,1에서 fxy가 연속이지 검토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점 2,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는 이렇게 되죠? 플러스 1. 그래서 x가 2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남지. 이렇게 되죠. 자, 이 값을 대신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그냥 바로 집어넣어 봅시다. 요 값 대신에 요 y 값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는데 그럼 어떻게 돼? x 자, x를 싸그리다 정리해. 자, x를 싸그리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를 0으로 전부 다 내보내면 자, 이거 계산하면은 요건 2,1 이게 잠깐만 2,1 자, 2하고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요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2 요건 제로 되니까 2 플러스 1 그죠? 3분의 2가 돼. 근데 숫자가 딱 정해졌어. 숫자가 딱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숫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부정이 아니고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변 함수의 연속도 독립 변수가 하나 있을 때하고 똑같이 변수를 가지고 정했을 때 내가 임의로 정했던 변수가 m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그때 값이 좌변에서 갈 때 우변에서 갈 때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연속이라고 결정하고 그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죠.